그저 오래 사는 것보다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스스로를 돌보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장수의 의미 아닐까요?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정말 특별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101세 현역 의사입니다. 이 책의 저자 다나카 요시오 박사님은 무려 104세가 넘도록 현역으로 내과 진료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저 오래 살기만 한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체조를 하고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 장을 보고 직접 음식을 준비하며 규칙적인 일상을 보내십니다. 심지어 이분은 32살의 폐결핵을 앓고 89살에 말기암 판정을 받았지만 끝내 병을 이겨내고 지금도 환자들을 진료하고 계십니다. 이분을 보면 나이 때문에 몸이 아픈 것도 치매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것도 결코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나카 박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건강은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쌓아가는 습관의 결과라고 말입니다. 그가 평생 실천해온 45가지 건강 습관. 그 안에는 거창한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 15분 이상 햇빛을 쐬기, 아침에 일어나 하체 체조하기, 매일 15종류 이상의 채소 먹기, 과자 대신 발효식품 챙겨 먹기, 그리고 무엇보다 몸을 지나치게 아끼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며 사는 것. 이렇게 단순하고 돈도 많이 들지 않는 생활 습관이 어떻게 101세 현역 의사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오늘 좋은 책방에서는 나는 101세 현역 의사입니다를 통해 다나카 박사님의 소중한 건강 비법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몸이 자주 피곤하신가요? 이전보다 기억력이 부쩍 줄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내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되어드릴 겁니다. 좋은 책방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04세 현역 의사의 놀라운 삶. 104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여전히 환자를 만나고 자신의 발로 출근하며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바로 다나카 요시오 박사입니다. 그는 1918년 대만에서 태어나 의사였던 아버지의 권유로 의학의 길에 들어섰고 일본 쇼와 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내과 의사로서 평생을 환자 곁에서 보내왔습니다. 그의 이력은 무려 79년 차 의사라는 기록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현재도 대만의 여성아동협회 클리닉에서 진료를 이어가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경이로움과 함께 깊은 감동을 줍니다. 다나카 박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파서 골골대며 오래 사는 100세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 진짜 장수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멋스러운 수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직접 걸어온 삶의 궤적이자 의사로서 수십만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체득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그 역시 평탄하지만은 아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32세에는 폐결핵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섰고 89세에는 말기암 판정을 받아 많은 이들이 그의 건강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마를 극복하며 오히려 삶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병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돌보고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책 나는 101세 현역 의사입니다는 단순히 오래 사는 법을 소개하는 건강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활기차게 자신의 일을 이어가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무려 45가지의 생활 습관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거창하거나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아침마다 하체 체조를 하고 제철 채소와 과일로 만든 주스를 마시며 햇볕을 쬐고 규칙적으로 산책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같은 일상 속 작은 실천들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그의 생활이 규칙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며 비슷한 패턴으로 식사와 운동을 반복합니다. 이런 꾸준함은 그의 몸에 깊이 새겨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전환을 원활히 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며 활력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그는 이를 통해 단순히 질병을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젊은이 못지않은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나카 박사는 나이가 들면 식사도 달라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중년 이후로는 탄수화물과 육류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며 특히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충분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역시 그의 삶에서 실천되고 있는 부분으로 그는 매일 15종 이상의 채소를 먹는다는 원칙을 지킵니다. 채소의 영양 성분이 암,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인생의 길이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지만 그 길의 질은 우리가 매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나카 요시오 박사의 삶은 단순히 장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프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서 그 자체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100세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며 활기차게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100세를 결정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마음가짐의 중요성. 다나카 요시오 박사가 강조하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과 마음가짐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아무리 훌륭한 약이나 치료법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건강과 장수를 지킬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결국 우리 몸을 지탱하는 것은 매일의 생활 습관이며 몸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은 결코 추상적인 교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이 실천해온 삶의 방식에서 우러난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나카 박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는 이처럼 일정한 수면 리듬을 지키는 것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전환을 원활하게 해주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규칙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수면 습관이 흐트러지면 호르몬 분비가 불안정해지고 체력과 면역력 모두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하루는 늘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 위에서 간단한 하체 체조를 합니다. 하체를 스트레칭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이 체조는 단 5분 정도면 충분하지만 그는 이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오랜 수면으로 굳어진 몸을 풀어주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몸이 뻣뻣해지고 움직임이 둔해지기 쉽지만 이렇게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유연함과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린 적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이 꾸준한 체조와 규칙적인 생활 습관에 있다고 덧붙입니다. 다나카 박사는 규칙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마음가짐 역시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음가짐에 따라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질 수도 반대로 더 늙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위축되면 활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몸이 조금 아파도 마음이 긍정적이면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마음가짐 하나가 병의 경과를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수없이 보아왔다고 전합니다. 그에게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폐결핵과 암이라는 큰 병마가 그를 덮쳤을 때 몸뿐 아니라 마음도 크게 흔들렸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병이 주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늘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바라보자라고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병을 극복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고 마음가짐이야말로 병을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그는 몸과 마음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스트레스 없이 느긋하게 지내는 것이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지나친 편안함은 오히려 신진대사를 둔화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일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일정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며 삶의 보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머물면 금세 몸이 굳고 활력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를 직접 경험한 환자들의 사례를 들려주며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다나카 박사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아끼며 가만히 있기보다는 조금 무리하더라도 몸을 움직이고 사회와 소통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건강과 젊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채소 중심의 식사와 구체적 식습관. 다나카 요시오 박사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이 바로 식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식습관이 건강의 뿌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채소를 중심으로 한 식사는 그의 건강 비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을 차지합니다. 다나카 박사는 말합니다. 채소야말로 가장 훌륭한 약입니다. 약은 병이 생긴 뒤에 먹는 것이지만 채소는 병을 미리 막아줍니다. 그의 이 말에는 평생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로서의 깊은 신념과 자신이 몸소 실천해온 삶의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그는 매일 15종 이상의 채소를 먹는 원칙을 지킵니다. 채소는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채소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그리고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 같은 피토케미컬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암,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나카 박사는 특히 피토케미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피토케미컬은 식물 속에 들어있는 천연 화학 물질로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며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단언합니다. 그가 섭취하는 채소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신선초, 고구마잎, 푸른 파파야부터 당근, 파프리카, 양배추, 가지, 배추, 시금치, 청경채, 오크라, 무, 적양파, 샐러리, 브로콜리, 부추, 껍질콩, 토마토, 여주 열매, 자색 고구마, 호박, 수세미 등 수십 종에 이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채소를 섭취하는 이유는 각 채소마다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와 피토케미컬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색이 다른 채소일수록 몸에 주는 이점도 다양합니다. 라고 말하며 여러 가지 색의 채소를 골고루 섭취할 것을 권합니다. 빨간색 채소에는 라이코펜이 풍부하고 녹색 채소에는 엽록소와 베타카로틴이, 노란색과 주황색 채소에는 루테인과 카로티노이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나카 박사는 생채소보다는 익힌 채소를 선호합니다. 그는 생채소를 그대로 많이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채소를 익혀 먹으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소화도 훨씬 수월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익힌 채소를 스무디로 만들어 먹는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아침 식사 때는 제철 채소 7에서 8가지를 소량의 물과 함께 믹서에 갈아 걸쭉한 스무디로 만들어 먹습니다. 이 스무디에는 가다랑 어포와 다시마로 낸 육수도 함께 넣어 깊은 감칠맛을 더합니다. 그는 전날 밤 전기밥솥에 채소와 육수 재료를 넣고 백미 취사 모드로 예약해 두는데 다음날 아침이면 먹기 좋은 상태로 완성된다고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준비해 두면 영양가 높은 식사를 빠르고 손쉽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침 스무디 외에도 다나카 박사는 아침 주스도 즐겨 마십니다. 당근, 레몬즙, 사과를 믹서에 함께 갈아 만든 주스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맛도 좋아 매일 아침의 활력을 북돋아 줍니다. 그는 출근 전에 시간이 부족하다 해도 영양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챙기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같은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좋다고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채소와 과일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라는 점입니다. 저녁 식사에서도 채소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공심채, 수세미, 양배추, 가지, 당근 등 최소 5가지 이상의 채소를 준비합니다. 조리할 때는 고온에서 푹 삶는 것이 아니라 물을 끓인 뒤 약한 불로 줄여 채소를 살짝 데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채소 속의 비타민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나카 박사는 채소는 삶거나 볶아서 먹을 때도 재료 본연의 색과 식감을 살려야 맛있게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는 채소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채소에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노화 방지와 성인병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가 손상되어 노화가 빨라지고 각종 질병의 위험이 커지므로 이를 막기 위해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비타민C는 브로콜리, 파슬리, 파프리카, 피망에, 비타민 E는 견과류, 깨, 올리브 오일 등에 풍부하며 카로티노이드는 시금치, 호박, 토마토, 고추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나카 박사는 이처럼 구체적인 식재료까지 언급하며 사람들에게 실천 가능한 식습관을 제시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채소를 먹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일도 활기차게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의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고기와 영양 균형의 필요성. 다나카 요시오 박사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채소만큼이나 단백질 섭취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고기를 포함한 동물성 단백질이 고령자의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채소만 먹는 채식주의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 고기나 생선도 즐겨 먹는다고 단언합니다. 그는 단백질이 몸을 이루는 근육, 장기, 호르몬, 면역세포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고 기초대사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힘이 없어지고 쉽게 피로해질 뿐 아니라 낙상의 위험도 커집니다. 그는 고령자에게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기능만이 아니라 생존 자체와 직결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나카 박사가 직접 언급한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 인간종합과학대학의 구마가이 시유 교수팀은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고기 섭취량에 따른 사망 위험을 비교했습니다. 매일 약 80g 정도 고기를 먹는 그룹과 60g 정도 먹는 그룹, 그리고 40g 이하만 먹는 그룹으로 나누었더니 매일 80g 정도 섭취하는 그룹이 가장 사망 위험이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나카 박사는 이를 언급하며 동물성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진다고 설명합니다. 고기의 단백질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여 뇌졸중을 예방하고 노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고기를 무턱대고 많이 먹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고기 섭취에 있어 균형을 매우 강조합니다. 고기는 단백질뿐 아니라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도 함께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동맥경화나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나카 박사는 콜레스테롤은 나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막 구성과 호르몬 생성에도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적정량을 유지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고기를 먹을 때 부위와 종류를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붉은 살코기뿐 아니라 기름기가 있는 등심, 닭고기는 가슴살과 다리살을 번갈아 섭취합니다. 또한 한 가지 육류만 고집하지 않고 어패류나 유제품도 식단에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섭취하면 영양의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며 각 식품이 가진 고유의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나카 박사는 특히 지나친 소박한 식사에 대해 경고합니다. 소박한 식사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곡물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뜻 건강해 보이지만 그는 이것이 결코 무조건 좋은 식사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박한 식사는 현대인의 영양 과잉 문제를 반영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단백질을 줄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그는 소박한 식단을 따른 사람 중 단백질 부족으로 신종 영양실조에 걸리는 경우를 다수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신종 영양실조란 체중은 정상이나 체내 단백질이 부족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상처 치유가 더뎌지며 노화가 촉진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다나카 박사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혈청 알부민 수치가 낮아진다고 설명합니다. 알부민은 혈액 속에서 영양소와 호르몬을 운반하고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알부민 수치는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쓰입니다. 그는 혈청 알부민 수치가 높을수록 노화가 늦어지고 면역력도 강해지므로 고기를 적당히 섭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는 단백질 섭취만큼이나 식사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은 식사를 즐깁니다. 음식을 꼭꼭 씹고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음식의 맛과 향, 식감은 뇌를 자극하고 기분을 좋게 하며 소화도 돕습니다. 그는 매일 고기나 생선을 포함한 반찬을 즐기되 과하지 않게 그러나 소홀하지도 않게 식탁을 차립니다. 다나카 박사의 식사 철학은 결국 균형으로 귀결됩니다. 지나친 제한도 무조건적인 과다 섭취도 지향하며 적절한 양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의 몸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매 끼니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교훈적인 말이 아니라 그가 100세가 넘은 지금까지도 직접 걸어온 삶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햇볕, 운동, 그리고 소소한 습관들. 다나카 요시오 박사의 건강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매일 햇볕을 쬐고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자연의 리듬과
몸의 리듬을 맞추어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햇볕을 무서워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 몸을 움직이세요. 라는 그의 조언은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온 경험과 자신이 직접 살아온 긴 세월에서 우러나온 확신이기도 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커튼을 열고 햇볕이 들어오게 합니다. 햇빛은 생체 시계를 바로잡아주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전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특히 아침 햇볕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잠에서 깨어나도록 하고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기분을 안정시킵니다. 다나카 박사는 아침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는 매일 최소 15분 이상은 반드시 햇볕을 쬐며 산책이나 외출로 햇볕을 자연스럽게 흡수합니다. 햇볕이 단순히 정신적인 안정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그는 강조합니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체내에서 합성되는데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 기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건강 비결 중 하나로 일광욕을 꼽습니다. 운동에 대해서도 그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다나카 박사는 고령자라고 해서 무리하게 운동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규칙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는 침대 위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하체 중심 체조를 소개합니다. 두 다리를 끌어안고 허리를 스트레칭하거나 다리를 들어 좌우로 기울이는 동작, 자전거 페달을 밟듯 공중에서 다리를 돌리는 동작, 다리를 수직으로 들어 올려 벌렸다, 오므리는 동작 등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이 체조는 혈액순환을 돕고 굳어있는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어 낙상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그는 매일 산책을 빠뜨리지 않으며 걸을 때도 단순히 걷기만 하지 않습니다. 주변 풍경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즐깁니다. 이런 작은 교류가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의 산책은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삶의 활력과 기쁨, 그리고 사람과 연결되는 즐거움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다나카 박사는 운동이나 햇볕 외에도 소소한 생활 습관을 매우 중시합니다. 그는 일하는 중간중간에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합니다. 특히 녹차를 즐겨 마시는데 녹차의 풍부한 카테킨과 폴리페놀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차를 마시면서 잠깐이라도 마음을 비우면 몸과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차를 우려내는 짧은 시간조차 그에게는 소중한 휴식이며 명상의 순간입니다. 또한 그는 단 것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과자나 단 음료 대신 과일을 소량 섭취하며 당분을 자연스럽게 공급받습니다. 간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 결국 피로를 불러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규칙적인 식사로 공복감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간식을 피하는 습관을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그의 건강을 뒷받침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나카 박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단순합니다. 작은 습관의 반복이 큰 건강을 만든다. 그는 매일 아침 커튼을 여는 것에서부터 햇볕을 쬐고 가벼운 체조를 하고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것까지 모두 건강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그가 보여주는 삶은 결코 특별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꾸준함과 즐거움으로 채워진 하루하루가 모여 100세가 넘는 건강을 만든다는 사실을 그는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나카 요시오 박사의 이야기는 그저 이론이 아니라 그가 직접 100세를 넘도록 증명해온 삶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매일 15분 햇볕을 쬐거나 채소 한 접시를 더 챙기거나 몸을 조금 더 움직여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좋은 책방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